윤 실장,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호남 정치 세력 민생당 이야기 해볼까 싶어요. 앞서서 민생당? 비례대표 명단 다 나왔다 말씀하셨지만은 예. 안 나온 데 있습니다. 민생당 안 나왔어요. 예. 이번 총선에 보면은 뭐 워낙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식으로 일이 전개되는데 예. 그 이상한 일 중에 한 부분이 또 민생당이에요. 민생당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민생당이요. 지금 21석입니다. 3당이에요. 거대 예. 양당 다음입니다. 예. 그리고 정당명부 투표용지에는 맨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통합당은 자체로 비례 후보를 안 내고 위성 정당이 있는 거잖아요. 뭐 7명 보낸다, 9명 보낸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21명 넘기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럼 1번 당이에요. 근데 자, 지지율을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순위는 거의 변함없습니다. 민주당, 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다음이 민생당이에요. 그러게요. 신생 정당이 열린민주당보다 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무슨 친박 신당 이런 쪽보다 뒤인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뭐 3% 이내면은 이게 통계적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통계적 의미가 없는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대선 주자 한 10명 보통 꼽지 않습니까? 10명, 11명 민생당 소속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요새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새로 막 만들어지는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뭐 미래한국당 뭐 이런 등등은 자꾸 관심이 가서 쳐다보게 되는데 민생당 관련 뉴스는 별로 그냥 넘어가자. 서현미 아나운서도 그러지 않아요? 저도 아까 그래서 찾아보다가 주요 뉴스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찾아서 보게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총선 전망도 어둡고. 그렇죠. 민생당이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는 얼마 거예요? 전에 예. 이제 그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 플랫폼에 들어가니 많이 가지고 이제 몸싸움도 벌어지고 그랬죠. 예. 안 들어가는 쪽으로 정리돼 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 어제 구성했어요. 너무 선거가 늦은 내일 거 아니에요? 모레인데. 그렇죠. 근데 일단 민생당 공천 경쟁이 없는 수준이니까 신청하면 거의 다 주니까요. 이 당으로 출마하겠다는 경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55명을 발표했는데 근데 이제 비례대표는 71명이 신청했다. 네, 71명 중에서도 뭐 김정화 공동대표, 장정숙 원내대표, 박주연 전 공동대표 등이 신청했다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다수 의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3% 되면 2석 정도 나오니까 아마 이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겁니다. 1번, 2번 놓고 3번 이후로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 오늘 뭐 정동영 의원이 속보로 잠깐 뜨던데 네. 뭐 무슨 얘기였죠? 나갈 수 있다. 이 당에서. 민생당에서? 그렇죠. 민생당은 그동안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줬다. 반호남주의와 반개혁주의를 시정하지 않는다면은 민주평화당 세력은 총선 전에라도 탈당하겠다. 정의원이 민생당 합당전에 민주평화당 대표인데 세 사람이 있어요. 예. 의원이. 예. 뭐 이제 그러면서 손학규 전 대표에게 이야기했다. 분열된 호남 정당을 묶은 민생당이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랬는데 제가 근데 반호남주의 노선이 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손학규 전 대표 계열이 뭐 5.18은 뭐 이게 잘못된 거다, 북한군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게 뭔가? 보니까 플랫폼 논쟁 때 보면은 평화단계는 조금 여권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 손학규계는 독자성을 강조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핵심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동영 의원이 나가겠다는 핵심 뭐예요? 민생당이란 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전망도 없다. 정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호도 당명도 절박한 개혁 위기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동영은 전북 도민당 소속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예. 전북 도민당 소속이다. 그냥 무소속으로 내가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컨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보다 민주당 같은 스탠스를 취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항상 그러게. 이제 대통령 걱정하시고 그러게요. 민주당 걱정하시고. 예. 이처럼 그 혼자 그나마 좀 이름을 알려둔 정치인들은 민생당 이름 달고 나가느니 무소속이 낫겠다. 그렇죠. 이런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호남의 경우에는 통합당은 뭐 의미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민생당 소속 현역 의원들하고의 대결인데 예. 민생당 소속 현역 의원들은 뭐 정동영 이런 분들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뭐 기호 몇 번 예.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예. 홀가분한 게 더 나을 거예요. 예. 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호남 내에서 민주당이 훨씬 앞서죠. 압도적인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나 귀환할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호남 정치를 자임하던 세력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네. 사실 이 세력들이 어려워진 지 오랜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라는
그 대선 주자하고 예. 결합을 해가지고 생존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일종의 전략적 제휴인데 이 전략적 제휴를 할 대선 주자도 없고 민생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저기 이낙연 후보를 많이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합쳐서 예, 예.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낙연을 우리가 밀어야 된다. 호남의 대표 주자를 우리가 밀겠다라는 식의 좀 마케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민주당이나 현 정부의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각자 도생이죠. 이쯤에서 제가 한마디를 이제 덧붙이자면 네, 김진우 기자. 지난 4년 전에 제가 광주 본부장을 하면서 보니까 네. 호남 선거는 한 선거구더라고 그러니까 온때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 민주당 이제 우리 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선거 결과가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용섭 시장 후보 한 명 빼놓고는 7대1 또는 8대0으로 지지 않을까 이랬더니 다 깜짝 놀리는 거예요. 이용섭도 졌죠. 네, 근데 실제로 광주에서? 8대0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호남이 28석으로 지었고 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대 0이거나 26, 7대 1, 2 정도. 근데 지난번에 25대 3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람 때문이죠. 민주당 해석이었는데 그거 딱 뒤집어 지는 거예요. 아마 그보다 더 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전망을 할 수 근데 있겠어요. 이 이야기까지 하기는 조금 이제 시간이 버거운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경선이 광주 같은 데 난리가 났거든요. 네. 경쟁자가 없으니까. 과열 경쟁이었죠. 그쪽은 그렇죠. 또. 네. 어쩌면 민생당 그 뭐 몇몇 당이 합쳤잖아요. 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쩜 저렇게 안 되는 길로만 가는지 네. 참 안 되는 선택만 안 결합시켜 놓기도 되니까 어렵다. 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니까 안 되고 악순환이죠. 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